기문과 다즐링, 그리고 우바, 이 세 가지는 세계 3대 홍차로서 수많은 차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즐링은 인도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차로 소위 홍차의 샴페인으로 불리기도 하며 수확되는 시즌별로 다른 맛을 지니고 있어 상당히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차를 드셔보신 적은 없으셔도 다즐링이라는 차를 한 번쯤은 분명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나 유명한 다즐링 홍차의 생산량이 인도 전체 재배 면적의 3% 남짓, 전체 홍차 생산량 중 고작 1%밖에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량으로밖에 생산되지 못하는 다즐링 홍차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는 귀한 차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다즐링에게 홍차의 샴페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즐링의 끝없는 매력에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홍차의 샴페인. 우리는 다즐링이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바로 그 향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즐링 홍차를 우렸을 때 나는 맛과 향 중에서는 무스카텔이라고 하는 향이 가장 독보적인데요. 무스카텔, 즉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머스켓 포도 아시죠? 바로 그 포도 품종과 상당히 비슷한 향이 난다고 해서 다즐링을 홍차의 샴페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무스카텔 향은 시즌별 수확물 중에서도 세컨드 플러시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즐링 홍차의 원산지인 다즐링 지역은 인도의 북동부 서벵골주 사다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히말라야 산기슭의 고도 500m에서 2000m 사이에서 찻잎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부탄과 네팔을 접하고 있죠. 다즐링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몬순에 5계절이 있으며 강우량은 6월에 집중되어 있고 안개가 자주 끼는 편이라 차나무의 성장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편이죠. 이런 흔치 않은 재배 환경 덕분에 다즐링은 그 생산량이 인도의 전체 생산량 중 고작 1%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차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차로 각광을 받고 있죠. 다즐링의 이런 드높은 인기에 힘입어서 일명 짝퉁 다즐링들도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다즐링의 양은 실제로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즐링의 양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도 티 이사회와 다즐링 재배인 연합회는 인도의 다즐링 지역에서 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 재료를 공동 개발해 다즐링 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다즐링을 직구하는 사이트에서도 이런 다즐링 인증 마크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다즐링 해외 직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즐링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즐링은 1년에 크게 4번에 걸쳐 찻잎을 수확합니다. 각 수확물은 수확 시기에 따라서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편이며 풍미의 강도도 다양합니다. 그중 3월 초에서 4월 사이에 생산되는 다즐링 퍼스트 플러시라고 불리는 제품은 봄차, 즉 스프링 플러시라고도 불리며 산화 과정이 짧아 잎차의 색은 녹차처럼 푸릇푸릇합니다. 맛은 꽃향이 굉장히 좀 풍부한 편이며 상쾌하면서도 바디감이 가벼운 편입니다. 5에서 6월 사이에 생산되는 세컨드 플러시는 여름차, 즉 서머 플러시라고도 불리며 퍼스트 플러시에 비해 길게 산화시켜 찻잎은 적색에 가깝습니다. 수색도 호박색에 조금 더 가까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차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풍미는 무르익은 과일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머스켓 포도와 같은 맛과 향을 진하게 풍기기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 티 애호가들의 관심이 세컨드 플러시로 집중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퍼스트 플러시로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다즐링 지역의 장마로 이 사이에 수확된 찻잎을 몬순 플러시라고 부릅니다. 맛과 향이 부족한데 반해 떫은 맛은 그대로 남아서 떫은 맛이 한결 강하게 느껴지며 보통은 티백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수확 시즌의 끝물인
9월부터 11월까지 생산되는 다즐링 제품들은 오텀널 플러시라고 부릅니다. 이 수확물들은 떫은 맛이 진하고 낙엽과 같은 향을 풍깁니다. 이러한 시즌별 수확물들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에는 퍼스트 플러시와 세컨드 플러시 인기가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다즐링 홍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짐에 따라 생산자들이 몬순 플러시와 오텀널 플러시 품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이름을 붙일 때 차가 생산된 지역이나 다원의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운남홍차나 운남보이차 또는 김운홍차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는 다즐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즐링 홍차도 생산된 다원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즐링 홍차를 마시다 보면 우리가 유독 자주 듣게 되는 다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대표적인 다즐링 다원을 예로 들자면 마가레츠호프부터 시작해서 캐슬턴, 정파나 시오크 등이 있습니다. 다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긴 힘들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즐링 홍차의 가격은 다원별로도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즐링이라고 하면 다즐링 찻잎으로 만든 홍차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것은 사실 홍차뿐만이 아닙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다즐링 지역에서는 홍차는 물론 우롱차와 녹차, 심지어 백차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즐링에서 생산된 찻잎을 홍차 제조법으로 가공하면 다즐링 홍차가 되는 것이고 백차 제조법으로 가공하면 다즐링 백차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즐링 이름 뒤에 우롱이나 화이트 같은 단어가 붙어있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생소했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즐링 잎으로 만든 백차나 녹차? 어떨까? 궁금하다. 한번 마셔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똑같은 찻잎으로 만든 평차의 퍼스트 플러시나 세컨드 플러시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찻잎으로 녹차나 백차를 만든다? 이거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다원에서 재배한 다즐링 잎차로 만든 백차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다즐링이 맞나?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보면서 더 이상 다즐링을 홍차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다즐링 홍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는 왜 다즐링을 홍차의 샴페인이라고 부르는지 조금 와닿으시나요? 저에게도 사실 다즐링은 비싸고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홍차였는데 티 블렌딩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직구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다원의 다즐링 홍차를 마셔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생겼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다즐링으로 만든 녹차나 백차, 우롱차를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홍차가 마냥 쓰고 떫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즐링 퍼스트나 세컨드를 한번 구매해 보셔서 한번 시음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홍차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들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Make you mine, make you mine, make you mine, make you mine. I know that I have grown jaded, and we could lament over losing.